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상가 건물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라든지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 조직으로 임대차 되어져 있는 그러한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일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배제되어집니다. 따라서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는 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을 할 때는 전입신고를 하고 수리하고 기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전입신고만 하면은 주민등록을 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다시 말해서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금, 기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는 제3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소유자에게 기존에 임대인하고 했던 임대차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의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경매의 경우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로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는 후순위로서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요건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인은 보통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을 수가 있고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인 사무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아울러 등기소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인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우선 변제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요건, 즉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이런 확정일자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 변제의 내용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러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물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물건 우선주의에 의해서 후순위가 더 우선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이런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경매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의 내용은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의 이 권리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대통령이 정한 일정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데 주택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상가는 상가 임대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임대체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는 계약을 6개월 하더라도 상가임차인은 1년 동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계약이 끝나고 이 주택을 임차있는 임차인이 내가 나가지 않고 1년 더 임차하겠습니다 하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1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는 계약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야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체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지만은 지금 바뀐 법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임차인이 상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는 임차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이 아니죠. 그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인과 보증금은 정액 제한을 받습니다. 정액 제한을 받는다 하는 건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5%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묵시적 계약과 갱신과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만료되는 시점부터 6월부터 1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너하고는 계약하지 않겠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너하고 계약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갱신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은 언제든지 내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통지 도달 후 임대인에게 나갈래요 하고 난 뒤에 3개월이 경과하면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 계약이 해지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3개월이 경과하면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계약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고 통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졌을 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면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장기간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차임 등의 정액 청구입니다. 약정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죠. 그죠? 정액 후 1년 이내는 또 돈을 올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택, 상가 동일하죠. 그죠? 자, 월차임 전환식 산정률은 주택의 경우에는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3.5배 준 낮은 비율, 즉 낮은 것으로 월차임 전환 산정률을 삼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4.5배수,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곱하기 4.5배를 했는 것 중 낮은 비율로 월차임 전환율을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통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10만원이 1000만원이었죠. 그죠? 보증금 1000만원이 월세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증금 1000만원을 월차임으로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보통 5만원으로서 이렇게 보통 실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로는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 우선 변제권 취득이나 대항력은 기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대항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하더라도 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기존과 같이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주민등록 이전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으면은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권 등기 후 새로운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선순위로서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 하는 것을 등기부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들어오는 어떻습니까?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어서 이런 최우선 변제권을 어떻습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